안녕하십니까.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사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고태훈 피터입니다. 이번 달에도 저희 11월에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시장의 상황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운용 경과가 어떠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경과입니다. 지난달에는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있었던 한 달의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이 굉장히 오랜만에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던 한 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비만 치료제 기업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빅테크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약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지수의 흐름을 일단 먼저 좀 보자면 지수는 어떻게 보면 보합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 0.1%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기업들이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연초부터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해서 64% 상승을 했고 지난 11월 달 동안은 4.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부 조정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지난달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제미나이가 3로 업그레이드 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B2C 서비스 시장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자체 반도체인 TPU, 텐서플로우 프로세싱 유닛인데 TPU의 외부 판매 소식까지 좀 들려오면서 AI 주도권에 대해서 알파벳을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알파벳의 상승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오픈 AI를 중심으로 한 AI 버블론이 지속되어 왔고요. 사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이 의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섹터 순환매가 좀 강화되는 와중에 헬스케어 다른 기업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로 넘어와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비즈니스 모델 액티브 ETF들 중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종목들이 부진을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언더퍼폼하였습니다. 연초 이후에는 아웃퍼폼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지난달엔 좀 부진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별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글로벌 포커스 10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속성의 분산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릴리의 상승이라든지 알파벳의 상승을 동시에 누리면서 MSCI 월드 대비해서 2%포인트 이상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차이나는 시장 대비해서 좀 언더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의 경과를 중요한 부분들만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엔비디아 중심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B2C AI 서비스에서 승기를 확보한 알파벳이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나무랄 데가 전혀 없었지만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금액이 너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버블론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힘이 좀 실리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체 반도체인 TPU를 메타나 엔트로픽 같은 데 판매를 하겠다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엔비디아와의 보완제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한 게 TPU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GPU 대 TPU의 국면으로 경쟁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인공지능 하드웨어 관련 주도권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이제 제미나이 기반으로 해서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알파벳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저희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에 대한 의구심을 그래도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해소해 줬기 때문에 전력 기업이라든지 에이지과 관련된 다양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업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유동성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론 12월 들어와선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섹터 순환매들이 좀 일어났고 안정적인 섹터 중에 하나인 헬스케어로 조금 순환매가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GLP-1 계열 노보노디스크에서 하는 위고비라든지 일라이 릴리에서 하고 있는 젯바운드 마운자로라든지 이런 계열의 처방 점유율에서 60% 이상으로 확실하게 1등으로 치고 나가면서 독보적인 1등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헬스케어 기업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저희 이제 비중 이동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럭셔리 소비재에 대한 수요 억세가 계속되어 왔었는데 중국에서
소비에 대해서 럭셔리 소비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전망이 나타나면서 기업 가치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었고 저희도 비중을 많이 줄여놨던 이러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확대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럭셔리 주얼리 중심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리슈몽이라는 이제 스위스의 기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바닥부터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저희도 이런 흐름과 함께 대표적인 럭셔리 소비재 일부 기업들을 편입을 하면서 소비재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을 일부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턴어라운드 관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대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의심스럽게 계속 쳐다보고 있지만 중국에서 웰스 이펙트라고 하죠. 주택, 부동산의 효과는 여전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 왔습니다. 2021년 대비해서 심각하게 빠진 부동산 지역들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까지도 주택 가격이 하락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 국면이 이미 3, 4년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 자산은 상승을 하면서 주식 자산 상승에 따른 일부 웰스 이펙트가 나타난다라는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중국 소비가 일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편입 비중을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저희가 마지막 달인 만큼 여러 가지 변동성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포트폴리오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좋은 결과로 1월 달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